거기 세 번째 줄에 더존이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찍찍 그어버리세요.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두 개였어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걸로 푸셔 이렇게 줬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지우세요. 그리고 일단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사원 등록. 가짜로 하나 만들 거예요. 사원 등록 오시고 여기 밑에다가 201번 치세요. 사원 등록 오시고 201번 치시고 박관철 치세요. 네, 요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박관철 치시고 입사 연월일에 2021년 1월 1일 치세요. 그래서 201번 박관철 2021년 1월 1일 치세요. 치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요거까지만 치세요. 그리고 나오시고 여기 오세요.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지급일자. 이거 원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연습 때만. 지급일자 오셔서 다 지우세요. 삭제. F5가 삭제 단축키예요. 그래서 F5 치고 엔터 치면은 지워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지우셨나요? 네. 지금부터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드릴 테니까 거기 급여자료 입력 넣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넣으세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2개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저거 찾아드려야 되지. 일단 앞에 보시면 항상 요게 90%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여, 상여도 여, 직책은 부, 월차도 부, 식대도 부. 그래서 식대는 요 밑에다 과세에 모여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여. 왜냐면 자가운전은 운전해서 하고 있죠. 네. 야간근로 부.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되죠? 네, 자녀보육비랑 자격수당인데 저기 4살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시험은 항상 친절하거나 덜 친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요 문제는 덜 친절한 문제입니다. 육아수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몇 세 이하 자녀 있을 때? 그래서 얘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는 비과세의 자녀보육비 치시고 요 뒤에다 F2 뭐요? 육아수당. 앞뒤가 달라요. 왜냐면 거기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보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자녀보육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뭐 치라고요? 네, 육아수당.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내냐면 육아수당은 다른 거에 비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는 분이 요거는 좀 많이 냈으니까 안 친절하게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거기에 자녀보육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과세예요. 왜냐면 비과세 치고 자격수당 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과세 무슨 수당? 자격수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요거 넣는 거예요. 자녀보육비. 뭐 넣는 거라고요?
자녀 보육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는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5월 가서 5월 31일. 그 다음에 요거 넣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이 틀릴 일은 없어요. 10대가 10, 그 다음에 자녀가 10, 자격이 20세.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건강, 장기, 고용, 소득세, 주민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키포인트 이제 하러 갑니다. 요거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어디냐? 원천징수. 원천징수 몇 월? 5월.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넣는 거예요. 거기 전월미환급 얼마? 네, 49,500원 넣으면 틀려요. 얼마 넣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45,000원 넣어야 돼.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겁니다. 얼마만 넣어야 된다고요? 45,000원만.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유인물에서 찾아보세요. 57,680원. 네, 57,680원 무슨 세예요? 소득세예요. 그래서 여기도 소득세만 넣어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49,500원에 무슨 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방소득세, 주민세. 얼마요? 4,500원 포함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하고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미양급세 저게 소득세. 그렇죠. 소득세만. 저기. 그렇죠. 저기는 항상 소득세 들어가는.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무슨 세만 들어왔어요? 네, 거기 소득세 얼마예요? 57,680원. 근데 여기는 무슨 세만 들어와야 된다? 소득세만. 네, 원래 그런데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지금 요것처럼 두 개를 요렇게 주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49,500원이래. 그러면 그냥 49,500원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오면 포함해서 넣어요? 별도로 넣어요? 별도로 넣어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육아수당 몇 세 이하? 6세 이하. 그 다음에 미완급세 포함돼서 나오면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거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잘 내요, 안 내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걸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기 연말정산 있거든요. 입력은 안 하고 OX만 할 거예요. 3분 드릴 테니까 OX 하세요. 넣어도 되면 동그라미, 넣으면 안 되면 X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보험료에서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생명은요? 돼요. 의료비, 모친 돼요. 근데 배우자는 거기 보시면 배우자 뭐죠? 네, 거기 보시면 불임시술이죠.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 있어요.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의료비는 모친도 되고 배우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모두 되죠? 대학교도 되죠?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릴 거냐면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연습할 때 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잘 안 내는 문제인지라. 어디 갔냐? 이거였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연말정산에서 우리 의료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난임 있어요. 난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 뭐 해주셔야 돼요? 동글뱅이. 왜냐면
그 불임시술 인공수정이 난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때 산후조리원 나오면 여기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미수가 나오면 뭐요? 미수가.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딴 거랑 다른 게 대부분 1번은 동그라미고 2번은 그 0은 x거든요. 근데 얘만 1번이 동그라미고 2번이 x예요. 얘만 그래요. 희한하게. 얘만 1번이 동그라미고 2번이 뭐라고요? x예요. 대부분 0, 1인데 얘만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아마도 특별히 뭔가 특이한 것만 안 나오면 그렇게 시험을 엉망으로 볼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근데 항상 다른 쪽이 문제라 그러지, 그쪽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거기 위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잠시만요. 부가가치에서 뭐요? 의제 매입세액 찾아서 들어오세요. 여기 의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4월에서 6월. 그리고 거기는 제조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중소제조업체로 볼게요. 무슨 제조업체요? 중소제조업체. 그걸로 해서 한번 그거 넣어보세요. 총 몇 개요? 5개. 힌트는 다 넣는 거 아닙니다. 힌트는 다 넣는 게 아니다가 힌트예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이거는 옛날 문제라 의제 매입이 좀 그나마 쉬운데, 요즘 의제 매입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의제 매입세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기 한도 계산 때문에 그게 난이도가 좀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어쨌든 쉽진 않아요. 일단은 거기 보시면 웅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넣으면 안 되죠? 대여도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둘 다 뭐니까? 둘 다 원재료 아니잖아요. 우리 뭐만 넣어야 된다? 의제 매입세액은 뭐만 된다 그랬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살 때는 뭐요? 면세. 원재료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2개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김홍수님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제조업만 누구 가능? 농업인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제조업 아니다 그러면 김흥수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중소제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농업인이라서 되는 거죠. 지금 제조업이. 제조업이라서 되는 거지 농업인이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업인은 제조업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니까 농업인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기 음식점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농업인이니까 제조업 된다는 거꾸로 해요. 그건 그냥 써드릴 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써드린 거지, 우리가 기억할 때는 농업인이니까 제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제조업인이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부가가치세로 보면은 이 사람 4,800만 원 미만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니요, 이건 상관없어요. 농업인은 어차피 농업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이 뭐 간이과세자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니 뭐니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 하나, 근데 뭐 입력은 할 줄 아니까 하나만 넣고 마무리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험 때는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다. 시험 때는 F2 눌러서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치고
계산서면 계산서, 신용카드면 뭐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농어민이면 농어민. 그 다음에 물품명 치고, 그 다음에 수량은 없으니까 그냥 1로 하세요. 연습할 때 없는 거는 다 몇으로 하세요? 1이나 아니면 가짜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매입가액 넣고 여기에 몇 분의 몇? 네. 음식점이면 몇 분의 몇? 106분의 6. 중소제조기업 아니면 102분의 2. 뭐 이거 빼놓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도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기억 꼭 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세요. 농어민도 그렇게 비싸게 살아. 그럼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는 거지. 예, 뭐 농어민이니까 몇 프로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시고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건설 중인 자산, 예, 그거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시고 몇 기 확정? 2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75. 그 다음에 거기 누락된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네, 가산세도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은 전표 넣을 필요 없대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보시면 매출에 뭐요? 사과. 그 다음에 간주공급은 매출에 뭐요? 건별. 그 다음에 매입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과세, 매입 불공의 뭐요? 고정. 근데 솔직히 누락은 일반 고정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금계산서 넣는 곳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으시냐면 앞에 보시면 일단 처음에 뭐였죠? 네, 매출액 카과죠. 뭐예요? 매출액 카과. 그래서 여기 34번에다가 200이 얼마요? 20. 일단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간주공급도 여기에요. 34번. 왜냐면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매입은 일단 38번에 100만원에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도 여기죠? 그래서 1100에 얼마요? 110. 그리고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넣는다. 그래서 여기 26번 가셔서 26번 이래네. 16번 가셔서 50번에다가 100 1000에 얼마요? 100. 그래서 불공 2번 넣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가산세 계산해야 돼요. 가산세 몇 개? 2개. 왜 2개예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얘는 왜 안 해도 돼요? 예, 세금계산서가 없잖아요. 매출에. 예, 그래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매출의 카과, 매출의 매출의 과세, 매출의 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뭐요? 과다환급 다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신고불성시. 납부세액 얼마? 20만. 예, 20만 원 나와요. 왜냐면 첫 번째 20, 두 번째 10에서 30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불공 있잖아요. 불공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0에서 얼마만 빼요? 10만원만.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몇 프로? 25%. 그러면은 5천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0만원에 5천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신고 나오면 무조건 납부지연이에요. 얘네들은 세트예요.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 90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2.2 나누기 10,000 하시면 3,960. 그리고 가산세는 본인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올 때마다 넣는 게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종이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으면 그때 몇 번이요? 62번. 그리고 시험에 지연 수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땐 여기에다 그냥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지연 수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건 나오면 대부분 지문에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미완급세액 얼마? 150. 그 다음에 전자신고 얼마요? 10,000원. 끝. 그 다음에 좀 전에 나눠드린 거 두 문제 있거든요. 분계예요. 좀 전에 그 하얀 거 많은 거 있죠? 검은 거 별로 없는 거. 네. 그거 건설 중인 자산 관련 가장 기본적인 분계예요. 네. 두 개 있죠? 이분 드릴 테니까 분계해보세요. 지연 수치는 그 공급 일로부터 다음 달에 10일까지 안 받으면 무조건 지연 수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 수치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늦게 받으면 원래 언제 받아야 돼요? 공급 일로부터. 아니죠. 공급 시기에 받아야죠. 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늦어지더라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다음 달 며칠까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안 내고 지문에 그냥 지연 수치 했다라고 줘요. 네. 왜냐면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주면 사람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그냥 지연 수치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있어요. 5%? 아니요, 그냥 여기에다 공급가액 치면 자동 계산 돼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여기 써 있잖아요, 1000분의 5. 이런 건 외우지 말고. 자, 공사비 얼마 줬죠? 네, 300만 원 줬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300.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 네, 300. 그 다음에 12월 15일은 답이 두 개예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결과는 똑같은데 일단 창고 공사비 얼마 줬죠? 600.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600. 현금 얼마야? 600.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됐죠? 완성되면 뭐예요? 건물 92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아, 현금 하기 전에 어디 갔냐? 건설 중인 자산 90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20만. 기다리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면 다 나와요. 그럼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어지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공장, 제품, 창고. 이어지니까 한 거죠.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왜 900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물 920 현금 건설 중인 자산 3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네, 620. 이것도 답은 맞아요.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위에 거는 그냥 다 쓴 거고요. 밑에 거는 건설 중인 자산만 뺀 거예요. 그래서 900에서 600 빼면 얼마예요? 300. 네, 둘 다 맞아요, 답. 왜냐면 둘이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얘를 뺐냐, 안 뺐냐. 그래서 둘 다 답이에요. 네, 부연 설명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거요? 중간게 아니고 이것도 맞고 이게 한 세트예요. 예,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이것만은 답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꼭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도 몰라요. 오늘 풀었죠? 집에 가서 한번 더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들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요. 복습을 안 하던가 모르면 안 물어봐. 왜냐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봐. 제가 잡아먹어요? 돈을 달라 그래요? 뭐를 하라 그래요?
본인이 못하는 거 지적질은 하겠죠. 예. 계산 문제 푸는데 공식 못 외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뭐 외우라고요? 공식 외우라고. 그것도 듣기 싫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나중에. 그거 듣기 싫으면 그냥 혼자 자영업 해야죠. 뭐. 1인 사업 하든가. 그래서 꼭 모르겠는 건 꼭 뭐 하세요? 복습 꼭 하십시오. 네. 한 달 힘들 거냐, 3개월 힘들 거냐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다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아까처럼 부가가치세 몇 프로 나올 수 있어요? 10%. 네, 그것만 추가되면 돼요. 근데 얘는 왜 찾아서 해드렸냐면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근데 아까처럼 막 뭐 여기에서 중도금 들어가면 어떻게 막 그렇게까지는 안 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딱 요 정도 수준. 네, 왜냐면 저희 시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안 내요. 그다음에 마무리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서 오셔서 꼭 채점해서, 네, 내일은 걷었다가 다시 줄 거예요. 시험지.